겨울철이 되면 언제부턴가 모두 미세먼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또 바람의 방향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또 줄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확한 측정을 근거로 한 더 구체적이고 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현 교수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실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미세먼지 이야기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 최근 우리나라 이 상공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들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세먼지 중에 이제 첨세먼지라고 알고 계시는 그 PM2.5 그 우리나라 환경 기준이 1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네. 입방메타당.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약 한 28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에는 한 21. 서울, 광주 대략 비슷한데 네. 그 환경 기준은 이제 많이 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결국은 겨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더 접하게 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 1년 내내 근데 미세먼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데 왜 유독 더 겨울철에 이런 걱정들 그다음에 그런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 사실상 이제 보면 1년 내내 환경 기준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1년 내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겨울철, 봄철에만 이제 뭐 서풍 타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온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하면서 좀 그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겨울이나 봄철에 더 많은 걱정을 하시죠. 그리고 농도도 사실은 이제 뭐 겨울철, 봄철에 겨울에 아무래도 난방도 하고 하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한 1.3배 정도 여름철에 비해서 높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한 30% 높은데 한 3배 내지는 뭐 30배 걱정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교수님 1년 내내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현재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기준을 이제 한 2배 가까이 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저희가 많이 이제 줄이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포를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8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열심히 줄여야 되긴 하지만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회를 좀 바꿔가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면 되지. 네. 뭐 밖에 안 나갈 정도에다 뭐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돌리기 정도로 또 위험한 그런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학문적인 연구,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80년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 자체가 더 악화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거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과학적인 데이터는 그런 걸 뒷받침하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보다 좋았다라는 데이터는 없고 네. 정부나 또는 학술 자료들을 보면 전부 지금 80년대가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높았던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보통 나쁨이라고 하고 보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뭐 생활할 만하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쁨이라는 그런 이제 주의가 뜨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좋음, 보통, 나쁨 이 기준들은 어떤 걸 가지고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숫자로 표현하면은 일반인들이 그 어떤 수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나 이제 학자들이 좀 그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한 건데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PM2.5 같은 경우 미국에서 56에서 150이면 나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나쁨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56보다 150이면 3배나 높으니까 무지무지 나쁜 거를 해야 되지만 네. 그냥 나쁨이거든요. 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떤 숫자를 넘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문제가 있고 행동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은 좀 나쁘다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걸 표현하는 거죠. 오늘 덥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듯이 네네. 미세먼지의 피해도 사람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평균 기준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매우 엄격하게 이제 지켜야 되고 네. 또 조금만 낮춰도 이제 그 큰 이익이 있지만 우리 생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알려주는 수치는 네. 그냥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미세먼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미세먼지가 이제 건강에 해롭다는 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증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사망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뭐 등등 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줄일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옛날보다 낮았다고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보다 4분의 1 줄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네. 여기서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더 줄여는 노력들을 계속 네. 해야 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대교임입니다. 쉽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부분들 문제점들을 중국에 많이 돌려버리는 경향도 있는데 꼭 그런 인식들을 갖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중국 탓을 하고 마스크 공기청정기가 등장한 게 6년 전입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리 국내 미세먼지를 줄여면서 오염도도 개선을 해왔는데 남 탓하면서부터 사실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가 개선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남 탓하고 각자 이제 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포에 떨고 어떤 공포 마케팅만 이제 급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혹시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이 미세먼지 확산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뭐 일부 이제 있는 지역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미세먼지 그 이제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로 인한 이제 지구적인 문제고요. 네. 대기 오염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거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인데 물론 원인은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쓰거나 또는 쓰레기 소각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온실가스도 늘고 미세먼지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줄이는 방법은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현상은 조금 국지적인 거냐 또는 지구적인 거냐의 차이는 있죠. 네. 결국 정부도 이 미세먼지가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고 또 최근 5년간 뭐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런 관련 계획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의 이 계획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한 5년 동안 소홀히 했던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조금 강화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기존에 그 발표됐던 이제 기조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의 그 미세먼지 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남 탓하는 거하고 개인들이 이제 각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쓰고 또 고농도인 때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중돼 있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네. 새 정책에도 그 마스크를 뭐 무료로 제공하겠다든지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세금을 이렇게 이런 데 쓰는 것들이 여전히 그냥 제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왜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에 항의 못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이런 잘못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뭐 단기적인 대책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되는데 어떤 대책들로 좀 전환하고 어떤 대책들을 더 긍정적으로 빨리빨리 꺼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생각 좀 들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였지만 지금부터 줄이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잘 에너지로 이제 사용하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 사회를 좀 저에너지 고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이 좀 소홀하고 이제 공포 마케팅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마스크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그런 쪽
것만 좀 성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특정 시기에 어떤 임시방편 대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이 개인들 말씀도 하셨는데 마스크 쓰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떤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국가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들 내 앞에 미세먼지만 어떻게 피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이 미세먼지의 그 본질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이 생활 습관에서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세먼지는 결국은 화석연료 사용이나 또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에너지라든지 수송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데서도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쓸데없는 그 쓰레기 배출을 이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미세먼지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줄여야 되는 거고 줄이는 거의 근본 그 방법은 에너지를 갖다 적게 쓴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거는 정부나 기업에서 혼자만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건데 네. 국민 생활하고 이제 밀접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몇 개 들어주시겠어요? 뭐 제일 이제 큰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결국 출퇴근에 이제 그 승용차 자동차, 문제. 네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또 미세먼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그 소각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국민들께서 일부 쓰시는 그 마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소각되면 전부 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소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내 자신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현 교수